기초 20편 마지막 작품은 오로라입니다. 자, 이번 작품에서 특히 신경을 쓴 부분은 브러쉬인데요. 특히 디지털 드로잉에서 표현에 맞는 브러쉬를 선택하는 것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오로라의 경우 테스트를 여러 번 거쳐서 두 개의 브러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오로라의 결을 표현해줄 브러쉬를 서해 브러쉬에서 오데온 이 브러쉬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오로라의 빛 번짐은 에어브러쉬에서 소프트 브러쉬를 선택했습니다. 이 두 개의 브러쉬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라이브러리가 이번에 바뀐 버전에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브러쉬 모음이 수치한데 그 중에서도 여기 퀵 이 브러쉬에는 그때그때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를 옮겨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브러쉬는 있는데 오데온 브러쉬가 지금 멀리 있죠. 그래서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복제를 해서 가져옵니다. 누르고 라이브러리 돌아가기 수채화 퀵 여기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장에 다운받은 이미지를 동작, 추가, 사진 삽입하기를 통해서 불러와서 지금 여기 3장 있죠. 사슴, 팔레트, 그리고 이미지 사진 이 3개를 전부 워터페이퍼 위쪽으로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지를 동작 툴, 캔버스, 레퍼런스를 켜서 가져오기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참고해 주셔도 되고요. 이미 여기 있는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크기를 축소해서 한쪽 구석에 이렇게 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팔레트도 불러와서 한쪽에 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 주시고 배경판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브러쉬는 소프트 브러쉬.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살짝만 넣겠습니다. 자, 크기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큰 크기의 나무를 진행할 거고요. 처음에는 브러쉬를 좀 작게 하고 작게 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중간에 조금 더 키워서 힘도 주면서 조금 더 두껍게 그리고 더 브러쉬 크기를 키워서 아래쪽에 더 두껍게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5%. 똑바르지 않아도 되겠죠. 조금 더 키워서 이런 느낌으로 1차 작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다시 적당한 크기를 이용해서 위에 잔 가지들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나무를 복제를 해서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뒤쪽에 있는 나무로 하나를 빼서 움직이고요. 이 폭도 줄이기 위해서 자유 형태로 놓고
가로폭을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쪽 이거보다는 앞에 있고 이 앞에 있는 나무보다는 뒤에 있는 크기로 이번에는 수평 뒤집기를 해서 조금씩 다른 나무인 것처럼 보이게 해야 되겠죠. 해놓고 그리고 다시 한 개를 복제해서 옆쪽으로 더 앞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부딪히게 겹칠 수 있게끔 배치를 합니다. 얘는 더 자유 형태로 놓고 크기를 조금 더 늘려 볼게요. 자, 그리고 한 그루 더 요거 뒤쪽에 있는 나무 진행을 해 볼게요. 복제하고 다섯 그루 이 부분은 복제를 해서 해놓고 여기서 이제 모양을 조금씩 너무 똑같은 느낌이 난다면은 뭐 지우개를 써서 지울 수도 있겠죠. 살짝 지워서 다른 느낌으로 가도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한번 순서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앞쪽 앞에 보이는 이 부분은 가장 위에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것이 제일 위쪽으로 가게 위치를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쵸? 이렇게 뒤쪽 그리고 세 번째 멀리 있는 게 얘죠. 얘 여기 어떤 걸까요? 이거 그러면 이 위치는 맞고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순서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다시 한번 개념을 익히는데 우리가 요거를 한번 활용해 봤고요. 다시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맨 뒤쪽으로 더 멀어지는 곳에 이 부분들이 나무들이 가늘게 작게 보이죠. 아래쪽에 마른 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어는 위쪽에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아래쪽에 놓여야 되겠죠. 제일 먼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요. 이해하시죠? 자, 다시 레이어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맨 배경판 위쪽으로 하나를 추가해서 별을 그려보겠습니다. 퀵 브러쉬에서 이전에 다운받았던 스타별 요거 이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투명도를 낮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색상은 여기서 아무거나 밝은 색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지 않게 멀리 보이는 별이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많이 넣지 않고 조금만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가죠. 지금 불투명도가 낮아서 안 들어갑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 80 정도 되면은 여기에도 별들이 보이죠. 일단은 이 정도로만. 지금부터는 이 하늘 위에 오로라를 그려보겠습니다. 오로라의 위치는 레이어의 위치는 하늘, 별 그리고 바로 그 위쪽으로 레이어를 추가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브러쉬는 퀵에서 우리가 아까 옮겨다 놓은
5대용 브러쉬 있죠.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로라를 보면 오로라는 이렇게 곡선 형태로 또는 S자 형태의 구불구불한 형태로 부드럽게 흐르고 있죠. 이런 느낌으로 1차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불투명도는 최대로 높여주시고, 그리고 붓의 사이즈는 최대치로 일단 크게 올려놓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굵기가 되네요. 컬러는 녹색. 저 먼 저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죠. 큰 흐름을 부드럽게 손에 힘을 빼시고, 그리고 이쪽 부분 자, 이 상태에서 조정, 움직임, 흐림 효과, 그리고 위쪽으로 51%까지 올려줍니다. 그러면 부분 발광하는 부분이 있죠. 빛이.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남고 나머지는 얇게 풀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불투명도를 조금만 더 낮춰 보겠습니다. 조금 더 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77%까지 낮춰 보고요. 우선 이 커튼 결의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이 방향에 맞춰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편하게 방향을 바꿔주시고, 이 브러쉬의 각에 의해서도 또 누르기에 의해서도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초록색, 녹색 계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각이 처음부터 조밀하게 잡지 마시고 크기 기준을 잡기 위해서 중간중간 방향을 갖고 힘을 빼고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이를 메꿔가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움직임, 흐림 효과를 이용해서 약간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리고 옆으로 살짝 올라가서 옆으로 살짝 방향을 바꿔줬고요. 이 위에 다시 색깔을 그대로 한 상태에서 불투명도를 조금 높여서, 그리고 길이는 더 짧아도 되고 적당하게 메꾸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누르면, 이거 세게 누르면 이렇게 빛이 납니다. 더 힘을 빼면 색깔이 나오고, 누르게 되면 더 발광의 빛이 더 반짝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압력 조절을 잘 해서 더 빛을 내고 싶은 부분은 힘을 좀 주고, 색을 더 보여주고 싶을 땐 힘을 빼고, 이런 강약 조절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관찰을 해서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머지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런 날카로운 부분은 부분적으로 소프트 브러쉬를 사용해서 스머지 해줍니다. 불투명도도 좀 내리고 크기도 줄여서 계속해서 이 부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이 하늘색으로 계속해서 손에 힘을 빼고, 이 부분을 조금 밝게 해보겠습니다. 필압 조정으로 여기는 조금 빛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좀 너무 강하게 보이죠. 끝이 사라져야 되는데 좀 너무 뚜렷하게 보여서 지우개를 사용해서, 지우개 소프트 브러쉬 사용해서 불투명도를 내리고, 반까지 한 50%, 40% 정도 내리고, 자, 이 정도 나오죠. 지금 이거를 지워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툭툭 치면서 약하게 만듭니다. 여기도 너무 강한 것 같으면 색을 빼줄 수 있죠. 이렇게. 자, 레이어를 바꿔서 이 부분도 색을 빼보겠습니다. 좀 강해서 툭툭 치면서 적당하게. 약해졌죠? 그 다음에 아래쪽 레이어로 돌아가서 이 주변에 자연스럽게 반사되는 빛을 소프트 브러쉬로 살짝 넣겠습니다. 불투명도를 많이 내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주변부를 빛이 나게끔, 이쪽은 푸른빛, 변화가 좀 없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위쪽 레이어로 와서 이쪽에 한번 다시 살짝 커튼의 느낌 나게,
새로운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움직임 효과를 사용해서 살짝 흐리게 해 놓고요. 끝을 약하게 톡톡 치면서 끝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소프트 브러쉬로 공기막을 아주 연하게 퍼뜨립니다. 다시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여기를 흐리게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죠. 여기 조금만 이따가 손 보고 이제 요 뒷부분, 여기 뒷부분에도 오로라가 위로 이렇게 밝게 보이죠. 이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자, 이 뒤쪽에는 소프트 브러쉬를 사용해서 불투명도를 한 50% 정도로 해주시고요. 브러쉬 크기를 적당히 키우셔서 뒤쪽으로 손에 힘을 빼고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자, 이렇게 해놓고 속성을 사용해서 약간 밝게 보이게, 빛의 강선이 보일 수 있게 스크린 또는 색상 닫지, 그리고 추가를 하게 되면 상당히 광선이 밝게 보이죠. 확실하게. 어떤 걸로 할까요? 추가를 한 다음에 불투명도를 내려 보겠습니다. 불투명도를 내려서 은은하게 빛이 비추는 걸로. 여기는 이렇게 커튼 결을 살리기보다는 약간 부드럽게, 그래서 소프트 에어 브러쉬를 사용해서 살짝 부드러운 결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색을 올릴게요. 이 레이어로 아까 돌아가서 오데온 브러쉬를 사용해서
자, 이제는 다운받은 사슴도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도 조정을 해 주시고요. 빛이 나무에 반사되겠죠. 여기 얹어지겠죠. 여기 살짝 그런 부분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뒤에 거 자, 그 다음에 바닥 레이어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살짝 빛이 반사되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사슴 아래에 약간의 그림자 부분 진행해야 되겠죠. 빛이 반사된 느낌으로 그림자 같은 경우는 짙은 그림자 주변에 약간의 푸른색 색깔이 감돌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이 여기 레이어죠. 이 별 레이어에다가 별은 많이 찍지 않을 거고요. 여기 어두운 부분에 반짝이는 별 한 2개, 3개 정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3개 정도. 여러분 재밌게 잘 그리셨나요? 오늘 작품에서는 오로라 자체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적합한 브러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종이 그림은 몇 자루의 붓만으로도 다양한 기법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디지털 드로잉은 많은 브러쉬 중에서 어떤 브러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질감과 표현 그리고 작업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데온과 소프트 브러쉬처럼 필요한 도구를 정확히 골라서 빛과 결을 완성해보는 경험을 함께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기초 20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